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6번째 이야기. 약탈과 무자비한 학살로 악명이 높은 영국 동인도 회사. 엘리자베스 1세 통치 마렵으로 영국 전체가 해외 식민지 열풍에 휩싸였던 1600년에 런던 상인들은 자본금 72,000파운드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왕은 세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인도 회사에 인도의 무역 독점권을 승인했는데, 이 독점권 덕분에 작은 무역상에서 출발한 동인도 회사는 나중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도양은 당시 서양 열강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격전장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도 포르투갈의 무장 상선들을 제압하면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를 통치하던 무굴 제국의 황제는 영국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인도의 수라트항에 공장과 무역기지를 설립하도록 흔쾌히 허가할 정도였습니다. 1689년에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골 만에 콜카타 지역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콜카타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지만 주변에 농산물이 풍부하고 운송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콜카타의 발전 잠재력을 간파하고 이곳을 무역기지로 삼았습니다. 인도의 쌀과 공업원료는 물론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 등도 이곳을 거쳐 영국 본토로 운송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인도인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1770년부터 1773년까지 벵골만의 대기근이 닥치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외에 콜카타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군사력을 확장했습니다. 영국 사병들은 붉은색 군복으로 무장한 채 거리를 활보해 인도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1756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밀무역으로 벵골 지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자 벵골 태수는 콜카타의 군사기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영국인들은 태수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태수는 콜카타의 동인도 회사를 습격해 영국인을 몰살했고, 이에 격분한 영국은 분사를 일으켜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군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군은 10만 병력을 갖춘 데다 지리적 전술이나 보급품 공급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인도 회사의 영국군은 900여 명에 불과했고 보급품 공급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지휘관 클라이브는 인도의 정세에 헌한 인도통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을 이용하여 벵골 태수 휘하의 고위급 장관을 매수했습니다. 클라이브는 병사를 이끌고 수로와 육로로 콜카타를 포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콜카타가 영국의 수중으로 떨어지자 이번에는 인도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인도군은 약 10만여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콜카타로 진격했습니다. 영국군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근대와 무기로 무장한 군대로 최소한의 병력 손실로 인도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벵골 태수는 일단 콜카타를 포기하고 물러났지만 중요한 무역항을 장악한 영국 동인도 회사를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1757년 콜카타 북서쪽의 플라시에서 결전이 벌어졌는데, 영국과 인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된 플라시 전투였습니다. 병력에서는 인도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영국 측에 매수된 부하 장수가 자진 후퇴하면서 인도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벵골 태수도 자신을 배신한 미르 자파르의 아들에게 잡혀 처형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콜카타의 블랙홀. 블랙홀은 검은 구멍, 즉 강한 중력에 의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이는 천체를 뜻합니다. 즉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서 어떤 입자나 빛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이란 용어는 어둡고 악명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756년 6월 인도 콜카타 후블리 강변에 위치한 영국군 주둔지 윌리엄 요새에서 영국인 남성 144명과 여성 2명이 벵골 태수 시라지 우드다울라의 군대에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시라지의 부하들은 적어도 64명의 인질을 블랙홀이라는 작고 비좁은 방에 하룻밤 동안 가두었다고 합니다. 무덥고 숨막히는 그날 밤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블랙홀이란 단어는 일단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금 장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벵골에 퇴소가 된 미르 자파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벵골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드는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다음 해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을 격파하면서 사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영토를 본격적으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지역이었던 인도 서북부의 펀자브를 점령해 인도 전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영국 제국 식민정부의 자격으로 저항하는 인도인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착취하여 쌀 대신 양귀비를 심어 아편을 수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편을 중국으로 싣고 가 비싼 값에 팔아치우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인도 회사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인도인들을 진압하는 군사력을 키우느라 막대한 돈을 군대에 쏟아부어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지출을 메우기 위해 인도인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고 억압이 심할수록 인도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1853년에 동인도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권이 취소되었고 1858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휘권이 영국 정부에 양도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주주들에게 1874년까지 배당금을 배분한 이후 동인도 회사를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일제통치 시절 일본이 한국에 동양척식회사를 세워 우리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이 인도에서 한 방법을 그대로 배워 적용을 한 것이겠지요. 1858년 8월에 동인도 회사의 인도 통치권을 박탈하는 인도통치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타임스지는 동인도 회사를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막중한 임무를 완수한 회사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으로 이어집니다.